오늘은 2021년 12월 23일이고요. 현재 오후 2시 44분입니다. 여러분이 보시고 계시는 화면은 아마존인데요. 아마존에서 Effective C++를 찾아보면요. Effective Modern C++ 42 Specific Ways to Improve Your Use of C++11 and C++14 스카트 메이어가 2014년에 작성한 책이고요. 밑으로 내려가 보면요. 이전 버전도 있어요. 2005년에 작성한 Effective C++고요. 1996년도에 작성한 More Effective C++ 다 스카트 메이어 책이에요. 별표도 엄청 많잖아요. 그죠? 별표도 엄청 많은데 이 책에 보면 결정적으로 잘못된 게 한 가지 있어요. 결정적으로 잘못 가르치는 게 한 가지가 있거든요. 이 결정적으로 잘못된 거를 누가 지적을 하냐 그러면 반느 스트로스트럽이 지적을 해요. 근데 반느 스트로스트럽이 일찍 지적한 게 아니라 지적한 지 몇 년 안 됐어요. 그래서 C++ 코딩을 할 줄 안다는 사람은 대부분 이 Effective C++를 원서를 읽었거나 또는 번역된 서적을 읽었거나 이 책을 읽은 사람들이 C++를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그 결정적으로 한 가지 잘못된 거를 모든 사람들이 다 사용한단 말입니다. 잘못됐다기보다는 최적화되지 않았고 효과적이지 않은 방법이거든요. 그걸 지적한 사람이 반느 스트로스트럽인데 오래 안 됐어요. 그러니까 지적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잘못된 방식을 그대로 고수하고 있거든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게 왜 잘못됐는지 생각지 않고 그냥 책에서 그렇게 하라니까 다 그렇게 맹목적으로 따라하거든요. 그게 왜 잘못됐는지는 제가 다음 동영상이나 다다음 동영상 앞으로 차츰 기회를 봐서 다루기로 하고요. 이번 동영상에서는 템플레이트 메타 프로그래밍의 디버깅 테크닉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드리는데요. 템플레이트 메타 프로그래밍에서 디버깅 하는 게 만만치 않습니다. 런타임 코드 같은 경우는 실행을 시켜보고 일단 빌드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죠? 실행을 시키려면 일단 빌드가 되어야 되고 실행을 시켜보고 값을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값을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템플레이트 메타 프로그래밍에서는 C++ 17 이전에는 확인할 방법이 없었어요. 근데 C++ 17 들어오면서요. 그리고 C++ 20 되면서부터 템플레이트 메타 프로그래밍의 많은 부분은 이제 디버깅 할 수 있어요. 그전엔 어려웠다는 거죠. 저도 이 책을 읽었었는데요. 이 판도 읽었고 가장 최근 판 2013년도 판도 읽었거든요. 이 책에도 제가 사용하는 CPG get type name, CPG get type category 이런 거 설명 안 해요. 설명 못 해요. 그 대신에 아주 원시적인 방법을 이 책에서 설명을 해요. 우리가 런타임 코딩 할 때는 값을 계산을 하잖아요. 우리가 템플레이트 메타 프로그래밍 할 때는 타입을 계산하거든요. 타입을 계산했으면 출력을 해봐야 그게 올바르게 계산되었는지 엉터리로 계산되었는지를 알 수 있잖아요. 그게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 책에서 아주 조잡한 방식으로 설명을 하는데요. 거의 쓸모없는 방식을 설명을 해요. 그렇다고 이 책이 전혀 쓸모없다는 뜻은 아니고요. 조금은 쓸모 있는데요. 이 책보다는 이 책을 읽고 완전하게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많지 않고 이 책보다는 이 책을 추천합니다. The Complete Template 이거네요. C++ Templates The Complete Guide 이 책은 추천합니다. 이 책은 강력히 추천하는데요. 이거 안 읽으신 분은 반드시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고 계시는 화면은 저희 C++ 17, 20, 23 템플릿 메타 프로그래밍 플레이리스트인데요. 여기에서 first type t를 검색해 보면요. 119번 동영상에서 first type t를 구현을 하거든요. 이거 구현하는 거는 사실은 굉장히 쉬워요. 이번 동영상에서 이 first type t를 사용할 거고요. 그 다음에 no type를 검색해 보면요. 120번 동영상에서
no type C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여러분이 저희 이전 동영상을 시청하지 않으셨다면요, 따라오기 힘듭니다. 149번 동영상에서요, 제가 C++ 문자열 접두사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149번 동영상에서 계속이요, 템플레이트 메타 프로그래밍 할 때 디버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설명드립니다. 149번 동영상 소스 코드를 다운로드 하고요, show in 폴더에서 압축을 풀고요, 폴더 이름을 150 D3 100 크로스 프로덕트, 그러니까 3차원 벡터의 크로스 프로덕트 벡터 외적이라는 뜻입니다. 복사해서요, 붙여넣고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실행하고요, CPP 템플레이트 메타 프로그래밍 폴더를 열고요, 150번 폴더를 선택하고요, 이 버튼을 누르고요, 크로스 프로덕트 .cpp 이렇게 하고요, 컨트롤 B 하고요, include std extensions hpp include 벡터 cpg 벡터 오퍼레이션을 넣고요, 네임스페이스 cgt는 C 프로그래머스 그룹 타입스 이렇게 하고요, void test d300 크로스 프로덕트 이렇게 하고요, int main 이 함수를 복사해서 넣고요, 여기다가 using 100t 하고요, 100이라는 뜻은 벡터라는 뜻입니다. std array 더블에 3차원 벡터고요, std array를 3D 벡터로 사용합니다. std 벡터인데요, V로 표시하고요, 100t에 이거는 벡터의 엘리먼트 성분입니다. 제가 아무렇게 막 집어넣어도 되는데요, 이왕이면 육면체의 꼭지점 좌표를 넣습니다. x가 단위가 1이고요 y 좌표의 단위가 0이고요 요거는 z의 단위가 -1입니다. 점이 하나가 들어갔고요, 점이 2개가 들어갔고요, 3개가 들어갔고 4개가 들어갔고 꼭지점이 4개가 들어간 거고요, 요거는 0, 1, 그러니까 x 좌표는 0이고 y의 좌표는 1이고요 그러니까 y축에 있는 점입니다. z의 좌표는 -1이고요 이 꼭지점이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방향성이 중요합니다. 이거는 x축에 있는 점, 이거는 y축에 있는 점이고요, 그 다음에 -x축에 있는 점이고요, 이거는 마이너스 이게 지금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면서 4개의 좌표를 만든 거고요. 이거를 한 번 더 복사해서요, 붙여놓고요, 이번에는 이거를 1 이거는 지금 정육면체의 꼭지점 좌표입니다. 여기서 V는 vertex라는 뜻에서 V를 사용한 겁니다. 그 다음에 벡터를 하나 더 만드는데요, 벡터 2로 만들고요, 이 값은 제가 아무렇게 넣습니다. 아무런 값을 넣고요, 5로 W는 V에다가 이거는 벡터 크로스 프로덕트입니다. 벡터 크로스 프로덕트이고요. 그러니까
꼭지점의 각 엘리먼트, 각 꼭지점에 대해서 벡터 V를 크로스 프로덕트 시키는 겁니다. 각각. 반대로요, X는요, 순서를 바꿉니다. 크로스 프로덕트의 순서를 바꾸는 거고요. SED, Cout, 원래 꼭지점을 출력해 보고요. 그 다음에 W로 출력하고요. 그 다음에 X도 출력해 보고요. O로 WX는 W에서 X를 더한 겁니다. 두 벡터를 대서 출력을 합니다. 이거는 W 더하기 X고요. W X고요. 줄맞춤을 좀 하겠습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해서 명령줄 프롬프트를 열고요. dir cd 150 d3 back cross product 이렇게 했어요. 클랭으로 먼저 빌드 해보는데요. std c++20 파일 이름이 cross product.cpp ltbb oc.exe 빌드 합니다. 버그가 나왔는데요. 내용을 보면 여기에서 array와 array의 크로스 프로덕트인데 크로스 프로덕트가 invalid operands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 부분이 벡터 크로스 프로덕트가 실패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실패한 겁니다. 이 연산자를 제가 여기에 정의해 놨거든요. include cpg std array tuple operation array tuple operation에 넣어 놨거든요. 그래서 지우고요. 다시 빌드 합니다. 빌드가 되었고요. C 이렇게 보면 V는 꼭지점 버텍스를 나타내고요. 100은 여기 std array로 정의되어 있는데 각각 꼭지점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V와 E를 크로스 프로덕트 했더니요. W가 이렇게 나왔고요. E와 V 그러니까 벡터 E와 이 꼭지점 벡터의 벡터를 크로스 프로덕트 했더니 이렇게 값이 나왔습니다. 지금 이거는 V 크로스 E에 해당하고요. 이거는 E 크로스 V에 해당하니까 이 둘을 더하면 0이 되는 게 정상적인 작동입니다. 클랭 컴파일러 작동했고요. 이번에는 GNU로 테스트합니다. GNU도 빌드하고요. GNU도 빌드가 되었고 GNU도 올바르게 작동합니다. 이렇게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컴파일러로 테스트하는데요. cd 150 d3 back cross product 이렇게 해서 cl ehsc std c++ latest cross product.cpp fe m.exe 엔터를 쳐보면요. 버그가 났습니다. 뭐라 그러냐 그러면 이 크로스 프로덕트가 does not define this operator conversion to predefined operator back does not define operator conversion to 이렇게 나왔죠. 그죠? 그래서 16번 17번에서 버그가 났는데요. 일단은 이거를 disable 하고요. 요것도 disable 하고요. 요것도 일단 disable 합니다. 이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cls 하고요. 다시 빌드 해보는데요. 역시 16번 여기에서 오류가 났고요. 그래서 이 연산자가 어디 정의되어 있냐 그러면요.
이거는 벡터 어레이, 이거는 벡터고요, 이거는 어레이입니다. 이거는 제가 여기서 정의했거든요. 이 파일을 그 데피니션에서 열어보면 컨트롤 F 하고요, 오퍼레이터, 이게 크로스 오퍼레이터인데요. 여기에서 왼쪽은 벡터고요, 첫 번째 엘리먼트가 벡터고 두 번째 엘리먼트도 벡터입니다. 다시 한번 찾아보면요, 이번에는 왼쪽은 엘리먼트가 어레이고요, 오른쪽은 엘리먼트가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해당합니다. 이 부분을 잠시 디세이블 하고요, 디세이블 했고요, 다시 빌드 해봅니다. 빌드가 되었고요, M 이렇게 보면 올바르게 작동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어디엔가 잘못된 겁니다. 이거를 다시 살리고요, 이번에는 이 부분을 디세이블 하고요, 다시 빌드 해보는데요, 빌드가 되었고요, 이 부분을 살려보면요, 빌드 해보면 빌드가 안됩니다. 그러면 여기 어디인가 오류가 났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일단 이거를 디세이블 시켜 놓고요, sed cout 하고요, 여기에서 이 값을 출력해 보는 겁니다. 이 값을 출력하는데요, 이 값을 어떻게 출력합니까? 타입을 보는 거죠. 타입을요, 타입을 보려고 그러면요, 이 연산자를 사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복사해서요, 여기다가 타입을 값으로 바꿔주는데요, lcd and 이렇게 해서 다시 빌드 하는데요, 빌드 되었고요, M 이렇게 해봤더니 이 속에서 CGT first type write가요, struct no type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no type로 나오면 안되고 숫자 타입으로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first type t에서 잘못됐다는 뜻입니다. 참고로 우리가 여기 GNU로 테스트 했을 때는 완벽하게 작동됐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으로 가서 다시 확인을 해보는 겁니다. 여기에 왔고요, 여기에 정의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이 올바르게 작동 안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튀어나온 건데요, 제가 이 no 타입을 정의하지 않았다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됐다면요, 이게 빌드 자체가 안 됩니다. 빌드 자체가 안 되잖아요. 우리가 테스트를 하려고 그러면 일단 빌드가 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빌드 자체가 안 돼버리면 이거 못 찾아요. 이거 전혀 엉뚱한 곳에서 찾는 거거든요. 1137 이 파일에서 1137 1137 전혀 엉뚱한데 여기서 찾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no type를 사용함으로써 일단 빌드는 되게 만드는 겁니다. 일단 빌드는 되게 만들어 놓고 뭐가 잘못됐는지를 찾는 겁니다. 이렇게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잘못됐다는 걸 일단 알았으니까 이거를 복사해서요, 붙여놓고요, 여기다가 sed size t로 하나 만들어 놓고요, 여기다가 sed size t에 n 하고요, n을 여기다 넣습니다. 이렇게요. 그죠? 이렇게 하고
이거를 다시 빌드 해 보는데요. 여기에서 이 벡터 오퍼레이션에서 이게 어떻게 작동하는지 봅니다. 다시 마이크로소프트 컴파일러로 빌드 합니다. 빌드 되었고요. M 이렇게 해보면 이제 first 타입이 타입 더블로 나왔습니다. 이제 제대로 작동한 거죠. 그래서 이런 간단한 연산자를 이용해서 여기에서 뭐가 오류했는지 확인을 한 거고요. 이렇게 확인을 했으면 이제 이거를 삭제해도 되겠죠, 그죠? 자, 일단 disable 해 놓겠습니다. 그리고 first 타입도 수정을 했으니까 이거를 이제 되살립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이제 전체 코드를 다 살리고요. 전체 코드를 다 살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컴파일러로 다시 빌드합니다. CLS M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컴파일러도 완벽하게 작동합니다. 그러니까 V는 버텍스 꼭지점의 좌표를 나타내는 벡터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어떤 벡터를 이용해서 각 꼭지점마다 크로스 프로덕트를 다 수행한 겁니다. 하나는 V 크로스 E고 하나는 E 크로스 V입니다. 이 두 개를 더하면 값이 0이 나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벡터 크로스 프로덕트는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면 완벽하게 나왔는데요. 여기에서 이 부분에서요. 이 부분은 사실 필요 없습니다. 이 내용 속에 다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GNU 컴파일러는요. 올바르게 작동하고요. 클랭 컴파일러도요. 이거는 클랭 컴파일러인데요. 클랭 컴파일러도 올바르게 작동합니다. 그런데 마이크로소프트 컴파일러는요. 올바르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아직 마이크로소프트 컴파일러에 여러가지 문제가 있거든요. 이 부분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이 부분은 마이크로소프트 컴파일러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수정한 거고요. 이렇게 수정하면 마이크로소프트 컴파일러도 올바르게 작동하고요. 물론 다른 컴파일러도 올바르게 작동합니다. 이렇게 디버깅이 되려 그러면요. 일단 빌드가 돼야 돼요. 빌드가 돼야 타입가 제대로 계산됐는지 안 됐는지를 알 수 있거든요. 런타임 코드도 마찬가지잖아요. 일단 컴파일이 돼야 그 값이 제대로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 notype-t가 이 notype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두 번째, 여기에서 이렇게 데이터를 계산을 했을 때, 타입을 계산을 했을 때 그 타입이 올바르게 나오는지 작동하는지 이렇게 확인하는 절차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제가 디세이블 시켜 놓고요. 이것도 이제 완전히 작동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게 템플레이트 메타 프로그래밍 디버깅 기법이고요. 코딩 방식입니다. 노 타입 이거 없으면요 할 수 있는 거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